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한계와 법적 논란이 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요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자, 이는 법적 절차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 아니겠습니까? 영장이 유효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 집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 설정된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유효기간 이내에 체포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새로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적, 법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 영장 집행이 실패할 경우 수사기관의 신뢰도와 사법적 권위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과정은 수사기관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할 의무가 있고 경찰은 또 영장 압수수색, 영장 체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과 경호처에 관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현직이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든 간에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집행 권한을 가진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지요. 그렇다면 경찰과 경호처가 물리적 또는 법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권력기관 간의 충돌 가능성 요인입니다. 경호처는 법적 의무에 관점이 있는데요.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경찰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경호처법 제2조 경호 업무의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체와 거주 공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의 공무집행 권한도 있습니다. 경찰은 유효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지며 공무집행을 만약에 방해한다면 형법 136조 공무집행 방해죄를 근거로 경호처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핵 재판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탄핵 재판 중에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국가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법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타당했는지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법적 관점에서 논란입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나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나요? 체포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부가 됩니다. 탄핵 재판 중에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이러한 우려를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합니다. 헌법적 절차와 충돌입니다. 탄핵 재판은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형사적인 절차와는 별도의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적 체포 조치가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헌법적 절차와 형사적 절차 간 충돌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포영장이 정치적 목적이나 여론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입니다. 영장 발부에 대한 재항고지요.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항고를 통해 영장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하자 또는 발부 사유의 불충분을 근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국가기관 간에 어떤 마찰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된 헌법적 보호를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체포영장의 집행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이렇게 법적 절차와 헌법적 충돌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헌법적 절차 간의 충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입니다. 또 사법기관의 중립성 논란입니다. 여러분, 사법기관의 중립성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했습니다. 지원장이 누굽니까? 정계선 지원장이 누굽니까? 더불당이 추천해서 이번 헌법재판관 추천으로 지명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은혁 부장판사는 누굽니까? 이번에 더불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받은 후보자 아닙니까? 이들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순영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에 소속된 판사입니다. 그렇다면 더불당하고 내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법기관의 중립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법기관의 중립성 논란, 그리고 대통령 신분에 따른 헌법적 보호의 한계가 모두 얽혀 정말 복잡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치는 단순한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법기관은 중립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물 건너 갔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와 법원은 체포영장의 발부 및 집행과 관련해 이러한 원칙을 충실하게 따랐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실질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무효다,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 여러분, 대통령은 멸한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고도로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21대, 22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이도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박찬대도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저 김민석이도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전현희 또 추미애 또 이현주 3인방 여성 3인방 모두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자기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내란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재명이 범법자는 반드시 법의 형태로 구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